4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6번. 자, 다음은 임진왜란 관련된 설명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은 하고 나오죠. 여러분, 임진왜란은 전쟁은 대체로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죠? 몇 년 만에 끝내죠? 1년 만에 끝내지 못하면은 쳐들어온 사람도 되게 힘듭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전투력이 악마급으로 크다 하더라도요, 보급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악마급의 전투력이 있어도 못 이깁니다, 절대. 그래서 일정한 시간 내 승부를 봐야 되는데 대체로 그게 1년 내에 끝납니다. 1년 내. 우리 그 최근에 있었던 세계 대전은 1년이 아니라 한 4년씩 가고 했었죠. 이제 그거는 전 국가가 들어오느라 특이한 사례고요. 대부분의 전투는 1년 만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이랬었던 임진왜란이 어떤 경로를 좀 거치게 되냐면요. 1592년 4월에 애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자, 4월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4월에 쳐들어와서 4월 내내 깨지죠. 그 4월 내내 육군의 패전이 있었고요. 언제부터 승전을 기록하게 되죠? 공교롭게 선조가 튀고 난 뒤부터 승전하기 시작하죠. 4월에 말을 장식하는 게 선조의 피난입니다. 선조가 피난하고, 자, 5월 초에 들어가면은 5월 초에 일본군이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5월 2일 내지는 3일이라고 합니다. 한성 점령하고 난 직후부터 승전 소식이 들려오는데 누구의 승전 소식이죠? 해군의 승전 소식입니다. 첫 번째 전투를 뭐라고 하죠? 옥포해전이라고 하고요. 일본 놈들 사색이 되게 만든 게 뭐가 있었죠? 사천포해전이라고 합니다. 사천포. 자,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전투가 하나가 있었죠. 일본 애들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죠? 자, 이게 보름 만에 한 20일 만에 서울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 2달 만에 한국 전체가 점령이 되죠. 평안도 함경도까지 올라옵니다. 자, 이쪽까지 군대가 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무슨 정책을 피냐면요, 수륙 양면 작전을 피게 됩니다. 보급품을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전술을 피게 되는데 6월쯤에 이게 점령이 다 됐고요. 저기까지 올라갔고, 여기를 완벽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보급품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길을 차단한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죠. 무슨 전투라고 하죠? 이 경상도에서 전라도 넘어오는 곳을 막은 전투 있죠.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 통영지방에 있었던 전투, 한산대첩이라는 게 있었죠.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죠. 자, 일본 애들이 그리고 나서 이 한반도 내에서 자체 보급을 시도하죠. 그 자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얻으려고 전라도를 계속 얻으려고 하는데, 전라도를 막았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임진왜란 때 가장 중요한 전투들이죠. 자, 이 바닷길로 전라도 가는 게 막히자, 여기서 막히자, 그 다음에 택한 게 뭐였었죠? 육지길로 가려고 하죠. 육지길로 가려고 했었던 게 뭐가 있었죠? 북도에서 가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보면은 충청도하고 전라도 경계가 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산. 금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금산 지역에 일본 놈들의 본부가 있었어요. 육군 본부가. 거기에 의병들의 활약으로 일단 얘들의 활약을 좀 막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8월에 금산 전투라고 하고요. 금산 전투 바로 직전에는 배국의 전투, 이치 전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얘들이 전라도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죠? 이번에는 경상남도로 가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쪽에서 전라도로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가야 된다? 진주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 진주에서 이 일본 군의 진격을 막은 전투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죠. 진주 대첩이 있다. 이 진주 대첩의 영웅이 그 이순신이 받은 저기랑 똑같죠. 그 포상으로 받은 직함하고 같죠. 누구 있죠? 여기도 충무궁이라고 하죠. 이순신 충무궁이고, 그러니까 육군의 충무궁이고 해군의 충무궁이 있죠. 누구 있죠? 아직 한국 사람들한테 임진왜란에 있어서 역할이 많이 평가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김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뭐였었죠? 지나칠 정도의 열세를 극복하고 막아냈던 거죠. 이 전투도 그게 있죠. 누구의 도움이 가미됐었던 전투였었죠? 의병의 도움이 가미됐었던 전투였었죠. 의병장 곽재우. 이 곽재우는 경상도 의병이었었죠.
자, 의병의 도움까지 합세되어갖고 막아냈었던 전투였었다. 근데 어이없게도 있잖아요. 그 김시민이 전투 다 끝나고 이 전투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시체 속에 숨어 있었던 아직 살아 있었던 일본 놈 하나가 쏜 총에 어이없이 죽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 그래서 김시민은 1차 진주에만 나타납니다. 1차 진주에만. 아직 한국 사람이 좀 많이 알지는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전라도를 막았었던, 여기는 조헌영규라는 사람이 하죠. 승려가 참여한 전투였었고, 여기에 700의총이라는 거 있죠. 그 사람들 같이 묻은데, 의병들. 자, 그러고 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게 언제였었죠? 이게 이제 해 넘어가면 나타나죠. 1593년 1월에 평양성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데, 6월에 뺏겼었던 것을, 2달 만에 뺏겼던 것을 이제 탈환을 한 겁니다. 이때의 근자감으로 이 명나라 군대가 너무 일본을 또 우습게 알고요, 너무 급하게 가다가 막 추격해 가다가 어디에서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자, 이때부터 명나라는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돼요. 남의 땅에 와갖고 내가 큰 피해를 볼 필요가 있는가? 일본이 명나라로 들어오지만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도 이때 휴전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되는데, 일본이 휴전에 매달리는 것은 뭐 때문이죠? 안 싸우는 척하면서 안전한 후퇴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들어가고 휴전에, 처음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때. 자,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했다가, 자, 일본 놈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전라도에 있었던 군대를 모아서 전라도에 있었던 그 군인이 군사들을 모아갖고 위로 올라와서 왕을 지키겠다고 근왕병을 만들어갖고 왔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권율이 올라옵니다. 권율이 행주산성에 갇혀서 일본군에 10배 이상 되는 일본군과 싸워서 막아낸 전투가 있다. 이것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죠. 이걸 뭐라 한다? 2월의 행주대첩이라고 하는데, 이 행주대첩으로 일본군이 또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이제 빨리 후퇴만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평양에 있을 때부터 얘들의 지금 국식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평양성에 있을 때 한국이 이 평양성에 간첩을 보냈었다라고 해요. 설화로는 간첩을 보내서, 자, 쟤들의 국식이 얼마만큼 남아 있냐 확인해 봐라 라고 했었다는데, 저걸 뭐라 했었더라? 얘들 이 국식으로는 한 달을 채 버티기 힘들, 한 달인가 세 달인가 채 버티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한 달이라고 그랬었을 겁니다. 근데 끄떡없더래요. 다시 봤더니 밥을 조금 처먹더랍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쌀이 없으니까 되게 밥을 적게 먹는구나, 이렇게 다시 이제 저기를 보냈답니다. 그 첩보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 많이 처먹는 거였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먹는 밥의 3배 이상을 먹는데요, 그걸로 계산하니까는 금방 떨어질 거라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쥐알같이 먹는데요, 그놈 새끼들은. 한국 사람은 진짜 밥을 많이 먹고요, 쥐알같이 먹는답니다. 한 3분의 1밖에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을 가지고 이제 버티고 했던 건데, 결국 내려온 겁니다. 자, 내려와서 여기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자, 이제 화의 관계도, 지금 이제 그 휴전 관계도 얘기하고 있었고, 얘들 이제 그 내려왔으니까 명군의 주력 군대가 철수하게 됩니다. 주력 군대가. 이 명군의 주력 군대가 철수한 것을 보고 얘들이 여기 보복전을 벌인 게 2차 진주 혈전인데, 이건 보복전입니다. 진주에 있는 생명체는 강아지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는데요, 이때 죽고 나서 이 점령당한 진주성에서 일본 놈들이 그 남강 근처에서 파티를 하는데 일본 장수를 껴안고 자살한 사람이 있죠. 누구 있죠? 그 기생이었었던, 관계였었던 논계라는 분이 이제 껴안고 떨어지게 됩니다. 진주라는 지역도 임진왜란 때 굉장히 중요하고 특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전 진주 전민이 합심해서 움직였던 때였었어요. 1차 때나 2차 때나. 그 외국에 대한 그 반일 정서가 가장 뛰어났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었고, 전 군민이 합심해서 싸웠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전투들이다. 자, 그럼 일단 철수했다가 철수 한 3년 정도 휴전 교섭을 계속 진행하다가 이 휴전 교섭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게 뭐다? 정유재란인데, 한 바퀴 돌았다. 정유재란인데요, 이 정유재란 때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자, 이때 들어올 때 일본군이 다시 돌아온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첩보가 있어서 왕이 지금 여기 다시 돌아와 있죠, 한양으로. 한양에 있었던 왕이 일본군이 온다는데 먼저 나가서 출정해서 막아라. 우리 한국 해군 잘 싸우지 않느냐. 막아라. 그래서 내보냅니다. 내보냈는데 누가 거절하죠? 이순신이 노합니다. 노하면서 뭐 하게 되죠? 삭탈관직되죠. 삭탈관직되고 이제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자, 이게 누가 이제 다시 이 부탁을 요구를 듣게 되죠. 원균이 요구를 듣게 되는데 원균도 노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육군의 협공이 있지 않은 한은 출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요. 근데 그 왕과 권율이 강요하게 돼서 요거 없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요. 그 요시라라는 사람이 알려주는데 간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부대 내에서 소소행장하고 그 가토하고 가등청정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얘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역이용한 겁니다. 나는 쟤네 군대가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알려줄 테니까는 가서 니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나가봐. 했던 건데 간첩질한 겁니다. 그 선조하고 이쪽 사람들은 정확하게 거기 넘어가고 군대를 출정시키라 했던 것이고요. 대규모 군대에 소규모 군대를 전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전면전을 시킨 것이고 그 전면전을 했다가 이제 사실상 그 전면에 가깝게 당한 겁니다. 이때 칠천량에서 패전을 당하게 되는데 일본군하고 붙었을 때 이것도 바로 싸운 건 아니고요. 그 피해 가다가 정박해 있는 곳을 얘들이 이제 기습해갖고 이제 공격 당한 겁니다. 이때 싸움을 하지 않고 도망갔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도망갔었던 사람이 12척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요 배만 아주 역설적으로 남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그 도망가는 자는 군율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건데요. 아주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12척의 배만 남기게 됩니다. 칠천량에서 한국 수군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번에는 얘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충청도까지 올라갑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까지도 이제 가게 돼요. 이때는 충청도까지 올라가다가 충청도에서 막아요. 조명연합군이. 그래서 육군 전투에서는 충청도 전투가 있고요. 해군 전투에서는 이 전투가 있었습니다. 직산까지 올라가는데요. 충청도 직산까지 올라갔었을 때 다시 한번 수륙 양면 작전을 피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 수군이 없으니까 한국 수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 진도의 울돌목이라는 곳에 막아서 갖고 여기서 다시 격파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륙 양면 작전이 좌절이 돼요. 다시 한번. 이걸 뭐라고 하죠? 명량대첩인데 이게 9월에 명량대첩이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못 버티고 이제 보급이 안 되니까 또 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번엔 충청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까지 죽으면서 완전 철수하게 되는데 완전 철수할 때 철수하는 군대를 쫓아가서 싸운 게 뭐다? 이게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 자, 저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몇 차례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46번부터 49번까지가 관련된 문제죠. 그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진왜란 관련 설명이다. 이런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은 하고 나오죠. 기억 봅시다. 자, 이거 육군의 패전이 뭐 있었죠? 부산성에 정발이 있었고요. 자, 동래성에 누가 있었죠? 동래성에 이미 군대도 없었고요. 몇 명 되지도 않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군대를 가지고 버티는데 이 사람이 워낙 일본이 외교하러 올 때 거쳐가는 곳이 동래성이었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지인이 탈출을 권고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냥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송상원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 송상원 공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송상원이고요. 자, 이 지역 전투고요. 이제 중앙에서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중앙에서 내려보냈던 사람들이 패하는 전투가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는 무슨 체제였었죠? 도단위 총동원 체제였었죠. 도단위. 지금 도가 무슨 도죠? 경상도죠. 경상도로 내려가서 경상도에 있는 군대를 다 모아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내려간 사람이 이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실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경상도에서 싸웁니다. 상주에서 싸우는데 패배하고요.
신립은 경상도 싸움은 불가할 것이다 생각하고 어디로 올라오냐면은 이 사람은 경상도의 바로 윗지역이 어디죠? 충청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충청도. 자, 여러분 경상도와 충청도 경계가 어디라 그랬었죠? 고대는 단양이고요. 중세는 어디라 그랬었죠? 충주입니다. 충주. 그 충주에 와서 싸우게 돼요. 충주에 와서. 자, 이 전투가 패배하고 신림이 자결하게 되면서 선조가 이제 피난할 것을 계획하게 이제 피난하게 되는 겁니다. 신림까지 무너졌다. 더 이상 이제 지킬 사람이 없다라고 해갖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4월의 패전이죠. 부동신선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신선. 부동신선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이 신선. 부동신선. 자, 이게 4월에 있었던 패전들이다. 자, 신립장군 충주 탄금대 패했다. 자, 니은부터 정발 부산성을 말합니다. 자, 디귿시면 옥포 척승리다. 승리는 언제부터라고요? 5월부터입니다. 5월. 자, 왜군이 평양을 점령했다. 6월입니다. 6월. 두 달 만에 사실상 끝나요. 6월 13일입니다. 정확히 두 달 만에. 평안도까지 갑니다. 자, 볼까요? 47번 한번 볼까요? 자,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로 벌어진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고 나오죠. 행주산성이 언제라고요? 한 해 지나고 나서입니다. 언제? 내려올 때 얘기입니다. 평양성을 뺏기고 내려올 때 얘기입니다. 자, 니은에 평양성을 탈환했다. 자, 디귿에 김시민이 들어가면 1차 때게 2차 때게요. 1차 때를 말합니다. 1차 때. 진주성을 지켜냈다. 자, 그래서 전라도를 지킨 전투가 뭐 있었다고요? 7월, 8월, 10월 전투가 있습니다. 이게 전라도를 지킨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요거 전라도 지킨 게 승패를 좌우하는 거였었어요. 승패를. 자, 리을 봅시다. 한산도는 뭐라고요? 전라도 지킨 건데 언제? 바다로 지킨 겁니다. 전라도 지킨 게 어디 있었다고요? 바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순서 맞춰보시고 48번 한번 볼까요? 최초 승리가 뭐라고요? 옥포. 자, 사색이 되게 만든 게 뭐라고요? 사천, 거북선 처음 사용한 거고. 남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호남을 지켰다. 이게 뭐라고요? 왜그는 수륙 병진을 막았다. 이게 뭐다? 한산도 대첩이고 한산도. 7월에 있었던 것이고. 자, 명량이 역시 뭐라고요? 수륙 양면 작전을 또 좌절시킨 겁니다. 임진왜란 때는 한산도가, 정유재란 때는 명량이 지킨 겁니다. 명량이. 12척의 배로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게 그 전투죠. 자, 라브레 봅시다. 조성군이 승리했으나 이순이 전세했다. 이게 뭐죠? 노량이죠. 노량. 여러분 정유재란도 몇 년 하는 거죠? 1년 하는 겁니다. 1년. 97년에 들어왔다가 정자 뜨면 7이라 그랬었죠. 임자 뜨면 2년이고 그렇죠. 1992년, 1997년입니다. 92년 들어가서 93년까지 싸우는 거고 97년 들어가서 98년까지 싸우는 겁니다. 98년까지. 자, 됐고요. 49번 한번 볼까요?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훈련도감 설치했다. 군대 편제를 바꿨다. 자, 언제 만든 거죠? 선조가 한양으로 복귀하고 난 뒤에 바로 만든 겁니다. 자기 지키는 군대 필요하다고 만든 겁니다. 자, 이름을 도감이라는 글자를 쓴 이유가 뭐였었다고요? 정식 군대로 만든 게 아니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그냥 쭉 간 겁니다. 자, 이번에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해서 일본군한테 뺏긴 평상을 탈환했다. 조명연합군이 탈환한 거죠. 맞죠? 3번 합시다. 도요토미 대시 죽자 일본군이 철수했다. 맞고요. 자,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상주는 누구라고요? 이일입니다. 이일. 네, 부동이 신선. 자, 신립은 어디라고요? 충주입니다. 충주. 경상도는 안 되겠다. 충청도로 후퇴해갖고 싸운 겁니다.